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바람의 냄새부터가 달랐습니다. 산 사람들은 압니다. 아침에 문지방을 넘을 때 코끝에 스치는 공기 한 줌에도 그날의 운수가 배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통의 바람은 나무잎을 흔들고 지나갈 뿐이지만 그날 태백산 자락을 휘감고 내려온 바람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기이하고 서늘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숲은 어둑했고 늘 시끄럽게 울어대던 까마귀 떼조차 어디로 숨었는지 산 전체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일어난 일을 숲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열서너 살이나 되었을까? 앳된 얼굴에 숯 검댕이 묻은 돌석이는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구멍난 집신 사이로 파고드는 냉기가 발가락을 얼어붙게 했지만 아이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랫마을 의원에게 외상으로 지어온 약재값이 밀려 있었고 윗목에서 쿨럭거리는 아버지의 기침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뜨고 남겨진 부자에게 가난은 끈질긴 칠넝쿨처럼 감겨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돌석이에게 사는 놀이터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밥을 구해야 하는 거대한 밥상이자 무덤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야겠구나. 돌석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을 근처의 나무들은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베어가서 땔감으로 쓸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 호랑이나 곰이 나온다는 그 험한 곳으로 들어가야만 장터에 내다 팔 만한 굵은 참나무를 구할 수 있었지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가 차가운 구들장에서 떨고 있을 아버지를 보는 것이 더 두려웠기에 소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더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굵은 눈발이 섞인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가을 비는 뼈를 깎는 듯 차갑습니다. 돌석이는 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익숙한 산길을 벗어나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니 거대한 바위들이 엉켜 만들어진 천연 동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짐승에 구릴까봐 얼씬도 하지 않았겠지만 쏟아지는 비바람과 으스스한 한기에 아이는 무작정 그 검은 아가리 같은 굴 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동굴 안은 밖보다 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굴 안쪽에서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썩은 낙엽 냄새도 젖은 흙내음도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평생을 보낸 돌석이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 냄새였습니다. 아주 진하고 아직 식지 않은 더운 피의 냄새 말입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돌석이는 조심스레 안쪽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바위 뒤편에 쓰러져 있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돌석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곰이었습니다.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반달가슴곰이 바위 옆에 모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곰의 뒷다리에는 시뻘건 녹이 세운 쇠창살 덫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덫 주변의 털은 검붉은 피로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밀렵꾼들이 몰래 놓아둔 덫에 걸려
며칠을 몸부림치다 기진맥진하여 숨을 거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덩치로 보아 어미 곰이었습니다. 죽은 짐승의 눈은 아직도 부릅떠 있어 죽음의 순간까지 느꼈을 고통과 분노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돌석이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죽었다고는 하나산의 영물을 마주하는 일은 오금이 저리는 일입니다. 뒤로 물러서려던 찰나 죽은 어미 곰의 품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날린 털뭉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아주 작고 가녀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갱갱, 그것은 울음소리라기보다는 생명이 꺼져가는 존재가 내뱉는 마지막 숨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돌석이는 홀린 듯 다가가 어미 곰의 축 늘어진 앞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어미의 식어가는 천에 매달려 있는 새끼 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이미 차가워진 어미의 젖을 찾으며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핏덩이였습니다. 돌석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산사람들에게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산짐승의 새끼는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산신령의 몫이거나 숲의 냉혹한 섭리라고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게다가 곰입니다. 자칫하면 어미를 잃은 맹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혹여나 다른 짐승들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서서 도망치는 것이 이치에 맞았습니다. 저 새끼 곰은 어차피 이 추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산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어미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온기를 찾아 파고드는 저 작은 생명이 꼭 자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잃고 차가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던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저 털뭉치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신을 거두어주지 않았다면, 병든 아버지가 젖동량을 하며 자신을 품어주지 않았다면 돌석이 또한 저 차가운 바닥에서 흙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내 운명도 참 기구하구나. 소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쳤습니다. 이대로 두고 가면 녀석은 얼어 죽거나 밤새 늑대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돌석이는 갈등했습니다. 살려야 하나, 외면해야 하나. 그러나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돌석이는 지게를 내려놓고 입고 있던 낡은 솜누비 저고리에 앞서풀 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떨고 있는 새끼곰을 들어 올렸습니다. 녀석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고 솜털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새끼곰은 낯선 냄새에 잠시 몸을 비틀었지만 이내 돌석이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안도한 듯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돌석이의 맨살에 닿은 새끼곰의 코는 차가웠지만 그 작은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 박동은 놀라울 만큼 빠르고 뜨거웠습니다. 콩닥, 콩닥, 콩닥. 그 작은 울림이 돌석이의 심장 박동과 맞닿아 하나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묘한 순간이었습니다. 인간과 짐승, 사냥꾼과 사냥감이라는 질긴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고 오직 살고자 하는 두 생명의 온기만이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저고리 자락으로 새끼 곰을 감싸 안고 겉옷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묵직한 느낌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를 애틋함을 자아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의 법을 어기고 인간의 길을 벗어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돌석이는 죽은 어미 곰을 향해 2번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게,
이 녀석은 내가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게 해볼 테니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돌석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사는 진짜 주인이 깨어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는 품 안에 든 생명의 무게를 느끼며 동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 한구석만은 화롯불을 삼킨 듯 뜨거웠습니다. 등 뒤에 남겨진 어두운 동굴과 죽음의 냄새가 자꾸만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지만 소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깔린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품 안의 새끼 고문 돌석이의 천에 취해 잠이 든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자신의 이 선택이 훗날 어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지, 이 작은 온기가 얼마나 큰 슬픔과 벅찬 희생으로 되돌아올지를 말입니다. 그저 지금은 거친 비바람 속에서 꺼져가는 작은 불씨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 발가락이 터져라 걸을 뿐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는 드문드문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길게 이어지며 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돌석이의 품 안에서 운명은 이미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겨울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태백산 자락에 가을빛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첫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세상은 온통 하얀 정막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눈은 더러운 것을 덮어주고 시끄러운 것을 잠재우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돌석이가 품고 있는 비밀 또한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돌석이가 아픈 아버지를 위해 한겨울에도 땔감을 구하러 산을 오르는 효자라고 칭찬했지만 소년이 매일같이 향하는 곳은 마른 나무가 있는 숲이 아니라 인적이 끊긴 험한 바위 절벽 아래였습니다. 마을에서 10리박. 칡넝쿨이 얽히고 설켜 입구를 가린 작은 바위 틈새가 돌석이만의 비밀 은신처였습니다. 찬바람이 들이치지 않도록 입구를 마른 풀로 꼼꼼히 막아둔 그곳에는 그날 밤 품에 안고 온 작은 생명이 숨 쉬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녀석에게 곰이라는 투박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미를 잃은 날 밤, 돌석이의 품에서 바들바들 떨던 핏덩이는 이제 제법 윤기가 흐르는 검은 털옷을 입고 뒤뚱거리며 걸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곰이야, 형 왔다. 돌석이가 넝쿨을 걷어내고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곰이는 돌석이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귀를 쫑긋거리며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녀석에게서는 젖비린내가 아닌 흙내음과 야생의 냄새가 섞여났지만 돌석이에게는 그 어떤 향기보다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돌석이는 품 안에서 식어버린 보리죽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자신이 먹을 몫을 몰래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백가죽이 등창해 붙을 지경이었지만 허겁지겁 죽을 핥아먹는 고미를 보고 있노라면 이상하게도 배고픔이 가셨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돌석이는 고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녀석의 혀가 닿는 손바닥이 까칠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고미는 죽그릇을 싹싹 비우고는 부족한지 돌석이의 빈 손가락을 쪽쪽 빨아댔습니다. 그럴 때면 돌석이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어미가 살아있었다면 든든한 젖을 먹고 자랐을 텐데 가난한 나무꾼 형을 만나 묽은 보리죽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녀석의 신세가 처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민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돌석이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그의 눈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깊은 산속, 세상과 단절된 그 좁은 바위 틈에서 소년과 곰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겨울을 났습니다. 아버지가 기침으로 밤새 잠 못 이루는 날이면 돌석이는 도망치듯 산으로 올라와 곰이에게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곰이야,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약값이 없어. 내가 무능해서 그래. 그러면 곰이는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석이의 젖은 볼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또래 아이들의 놀림도 없는 이곳에서 돌석이는 처음으로 마음의 빗장을 풀고 엉엉 울 수도, 소리내어 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곰이는 돌석이에게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곰이의 몸집이 하루가 다르게 커질수록 돌석이의 근심도 깊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만 하던 녀석이 어느새 돌석이의 허리춤까지 올라올 정도로 자라났고, 장난치며 휘두르는 앞발의 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게 자라나는 발톱을 볼 때마다 돌석이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녀석은 본래 산을 호령하는 맹수의 피를 타고났습니다. 언젠가 그 야성이 깨어나면 자신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혹여나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네오는 평생 이렇게 작게 지낼 수는 없는 거니. 어느 눈 내리는 오후, 돌석이는 곰이의 등을 기대고 앉아 물었습니다. 곰이는 대답 대신 돌석이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나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몰아쳤지만 곰이의 두터운 털 가죽에 등을 대고 있으면 구들장보다 더 따뜻한 열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돌석이는 곰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는 배고픔도, 추위도, 아픈 아버지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동굴밖이 어둑해질 무렵, 돌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 얌전히 있어야 한다.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돼. 돌석이가 신신당부를 하고 돌아서자 곰이는 입구까지 따라 나와 아쉬운 듯 콧소리를 냈습니다. 멀어지는 소년의 뒷모습을 곰이는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져 돌석이의 발자국을 지워가고 있었지만 두 존재 사이에 이어진 보이지 않는 끈은 눈보라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그것은 위태로운 평화였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그 순간만큼은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차가운 세상에 내 편인 생명이 하나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겨울을 견딜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땔감한 짐을 지고 다시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는 마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이며 바위 틈의 비밀을 다시금 깊숙이 덮어주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습니다. 하늘은 며칠째 납덩이 같은 구름을 머리에 이고 있었고 산짐승조차 얼어 죽어나가는 맹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의 식량 창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굶주림은 소리 없는 귀신처럼 마을을 휘감고 돌며 사람들의 눈동자를 퀭하게 만들고 볼살을 움푹 패이게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겨울은 계절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돌석이네 사정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뒤주에 남은 보리쌀은 한 줌밖에 없었고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 아랫목은 식어버린 재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를 더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바위 굴에 숨겨둔 고미의 굶주림이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제법 덩치가 커져 더 이상 보리죽 몇 숟가락으로는 허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돌석이가 빈손으로 찾아가는 날이면 고미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동굴 벽을 벅벅 긁어대거나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야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눈이 녹으면 봄이 오면 배불리 먹게 해줄게. 돌석이는 고미의 거친 털을 쓰다듬으며 달랬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깊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은 맹수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녀석은 좁은 동굴이 답답한 듯 자꾸만 입구 쪽을 서성였고 그때마다 돌석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미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히는 날에는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깊은 산에 들어갔던 사냥꾼 하나가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곰이었어. 그것도 보통 놈이 아니야. 사람을 보고도 피하지 않더군.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관에서 산짐승의 가죽과 쓸개를 곡물로 바치라는 독촉이 내려온 터라 곰을 잡기만 하면 큰 포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석이는 사람들 틈에 섞여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괴수가 바로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곰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석이를 맞이한 것은 아버지의 발작적인 기침 소리였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한 기침 끝에 아버지는 검붉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보며 돌석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급히 달려온 의원 영감은 혀를 차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보게, 약은 다 소용없네. 이 지경이 되면 기력을 돋우는 수밖에 없어. 웅담곰에 쓸개이나 천년 묵은 산삼이라도 다려 먹이지 않는다면 올겨울을 넘기기 힘들 게야. 의원의 말은 돌석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웅담이라니.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바로 고미의 뱃속에 있다는 사실은 잔인한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돌석이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한쪽에는 굶주림과 야성 사이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친구 고미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살려야 할 생명과 지켜야 할 생명 사이에서 소년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돌석아, 물 좀 다오.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가 돌석이의 상념을 깼습니다. 사발의 물을 떠다 아버지의 입가에 대어주자. 아버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버지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절박한 온기가 돌석이의 죄책감을 부채질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산에 숨겨둔 비밀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쿵쿵 하고 닫힌 문짝이 흔들렸습니다. 돌석이는 잠들지 못하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산 쪽에서 희미하게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고미의 울음소리일까? 아니면 사냥꾼들의 횃불소리일까? 공포와 불안,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무게가 어린 소년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어른거리는 달빛이 유난히 서러웠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또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고미에게 가서 묽은 죽을 먹여야 할지, 아니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다른 마음을 먹어야 할지,
돌석이는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어가는 밤.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산바람 소리가 뒤섞여 만드는 구슬픈 화음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뿐이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그림자는 이제 돌석이의 뱃속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던 눈이 그치자 숲은 눈이 시리도록 하얀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밤새 쌓인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킨 듯 사방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폭풍 전의 고요와 같았습니다. 돌석이는 눈을 뜨자마자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지게를 지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고미가 무사한지, 굶주림을 못 이겨 혹시라도 굴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마자 돌석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았어야 할 깨끗한 눈밭 위에 선명하고 거대한 자국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소뚜껑만한 크기, 깊게 패인 발톱 자국, 그리고 어설프게 미끄러진 흔적까지. 그것은 분명 고미의 것이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고미가 밤새 먹이를 찾아 굴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얀 도화지에 검은 먹물로 찍어놓은 듯 그 자국은 너무나도 크고 또렷하여 누구의 눈에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돼. 이 바보야. 나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돌석이는 울먹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이른 새벽이라 산을 오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녀는 미친 듯이 나뭇가지를 꺾어 눈 위에 발자국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리나 떨어진 바위 굴에서부터 마을 입구 근처까지 이어진 그 긴 자취를 혼자서 모두 지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지우면 지울수록 오히려 눈이 파헤쳐져 더 수상한 흔적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손이 얼어터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돌석이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발자국이 발견되는 순간 고미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헤매다 헐레벌떡 바위 굴에 도착하니 고미는 굴 안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묻은 핏자국을 보니 산토끼나 쥐 같은 작은 짐승을 잡아먹은 모양이었습니다. 돌석이를 본 고미는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지만 돌석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녀석에게서 풍기는 비릿한 피냄새와 야생의 기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고미는 더 이상 품 안의 작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위험한 맹수.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돌석이는 고미의 머리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제 어떡하니? 널 어떡하면 좋아? 하지만 운명은 소년의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빠르게 조여왔습니다. 돌석이가 마을로 내려왔을 때 마을 분위기는 이미 뒤숭숭해져 있었습니다. 산 아래 가을개서 물을 깃던 아낙네들이 곰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마을의 장정들과 사냥꾼들이 무기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발자국 크기를 보아하니 보통 놈이 아니야. 저런 놈이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다니. 오늘 밤 당장 우리 집 닭장을 털지. 아이를 물어갈지 모르는 일이야. 사냥꾼 우두머리의 말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습니다. 관에 알리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먼저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창과 도끼, 몽둥이를 들고 당장이라도 산을 뒤질 기세였습니다. 돌석이는 사람들 틈에 섞여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옆 사람에게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을 탔다는 늙은 사냥꾼 노인이 돌석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평생 짐승의 뒤만 쫓아다닌 탓에 눈매가 매섭고 냄새를 맡는 감각이 귀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돌석이의 낡은 집신에 머물렀습니다. 돌석이는 본능적으로 발을 뒤로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복의 돌석이, 잠깐 서복에 노인의 걸걸한 목소리에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돌석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은 지팡이 끝으로 돌석이의 신발에 묻은 붉은 진흙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눈이 녹아 질척해진 바위, 굴 근처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흙이었습니다. 자네, 오늘 나무하러 간 건 아니지? 지게가 비어있으니 말이야. 그런데 이 붉은 흙은 마을 뒷산에는 없는 흙일세. 저기 10리박. 사람들이 가지 않는 험한 바위 절벽 쪽에나 가야 있는 흙인데 이 새벽에 거기는 왜 다녀온 건가? 노인의 예리한 질문에 돌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일제히 돌석이에게 쏠렸습니다. 돌석이는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에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사실을 말하기에는 잃어야 할 것이 너무 컸습니다. 늙은 사냥꾼은 대답 없는 돌석이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짐승의 속마음을 읽어내듯 소년이 감추고 있는 비밀의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돌석이에 젖은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눈 덮인 산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소년과 노인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노인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뒤로하고 도망치듯 산을 오르는 돌석이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당장이라도 사냥꾼들이 들이닥칠 것만 같은 공포가 등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보라가 몰아칠 듯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날이 밝기 전에 고미를 더 깊은 산속,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쫓아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얌전히 있어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바위굴에 도착했을 때 고미는 여느 때처럼 해맑은 모습으로 돌석이를 방였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타난 돌석이를 보자 고미는 반가움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앞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서 안아달라고.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묻는 듯한 그 순진무구한 눈망울을 보자 돌석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세상의 전부로 알고 있는 저 녀석을 이제 제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돌석이는 달려드는 고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저리가 오지 마. 예상치 못한 거절에 고미는 당황한 듯 뒷걸음질치며 끼잉 소리를 냈습니다. 녀석은 돌석이가 장난을 치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시 엉덩이를 흔들며 다가와 젖은 코를 돌석이의 손에 비벼댔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돌석이는 하마터면 녀석을 끌어안고 펑펑 울 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고미는 죽습니다. 돌석이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돌석이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주먹만한 돌멩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그는 눈을 질끈 감고 고미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돌이 고미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고미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픔보다 더 큰 충격이 고미의 눈에 서렸습니다. 자신을 먹여주고 재워주던 형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존재가 자신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녀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가란 마리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돌석이는 악을 썼습니다. 목구멍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집어들어 바닥을 내리치며 위협했습니다. 고민은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슬픈 눈으로 돌석이를 빤히 쳐다보며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눈빛이 돌석이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형,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묻는 듯한 그 원망스럽고도 애처로운 눈빛. 돌석이는 차오르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고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오는 짐승이야. 사람 잡아먹는 짐승이라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은 돌석이가 고미에게 한 첫 거짓말이자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가장 아픈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돌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돌석이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혹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돌석이가 다시 한번 돌을 집어드는 신용을 하자 고미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몸을 돌렸습니다. 축 처진 어깨와 무거운 발걸음이 눈밭 위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녀석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돌석이는 끝내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굵은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보라가 고미의 검은 등을 서서히 삼켜버렸습니다. 고미의 모습이 숲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돌석이는 독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위가 완벽한 정적에 휩싸이자 돌석이는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유앙, 참았던 울음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돌석이는 고미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눈밭을 기어가 차가운 눈을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고미야,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못나서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은 없었고 돌아오는 것은 산골짜기를 울리는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돌석이의 뜨거운 눈물을 식혀주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짐승을 살리기 위해 짐승보다 더 모진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돌석이는 텅 빈 동굴에서 고미의 냄새가 배어있는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밤새도록 흐느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겪는 생이별의 고통이 가슴에 멍 자국처럼 깊게 새겨졌습니다. 고미를 떠나보내고 텅 빈 가슴을 안고 산을 내려온 돌석이에게 운명은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고 또 다른 시련을 던져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죽음의 냄새가 돌석이의 코를 찔렀습니다. 윗목에 누운 아버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슴은 헐떡이는 숨을 내쉴 때마다 위태롭게 오르내렸습니다. 열병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는 아버지의 입에서는 이미 이승의 말이 아닌 먼저 간 어머니를 찾는 애타는 부름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좀 데려가오. 너무 춥소. 돌석이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날이 밝자 의원 영감이 다급히 왕진을 왔지만 진맥을 짚은 그의 미간은 펴질 줄을 몰랐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뗀 의원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명줄이 다해가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어. 약초나 침으로는 더 이상 손 쓸 도리가 없네. 돌석이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무슨 방법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제발 아버지만 살려주세요.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의원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돌석이를 내려다보다가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네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말일세. 방금 잡은 맹수에 펄펄 끓는 쓸개, 특히 곰의 웅담이라면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으킨다고 하네. 하지만 이 엄동설 안에 곰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그 말은 돌석이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웅담. 그것은 고미의 목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면 친구를 죽여야 하고, 친구를 살리려면 아버지를 죽여야 하는 잔혹한 선택지가 돌석이의 눈앞에 놓였습니다. 소년이 넋을 잃고 앉아있는 사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제 돌석이를 의심했던 늙은 사냥꾼과 마을 장정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과 함께 기어이 그 곰을 잡고야 말겠다는 탐욕스러운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아, 딱해서 어쩌노.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마을 촌장이 헛기침을 하며 나섰습니다. 의원 말로는 웅담만 있으면 나 아버지가 산다지 않느냐. 마침 마을 뒷산에 그놈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사냥꾼들이 잡으러 갈 참인데 문제는 놈이 워낙 신출귀몰해서 굴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야. 촌장은 돌석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은근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네가 산 길은 누구보다 훤히 꿰고 있지 않느냐. 더구나 어제 그 깊은 골짜기까지 다녀왔다고 했으니 짐작 가는 곳이 있을 게다. 앞장서라. 곰을 잡으면 웅담은 네 아버지 약으로 쓰고 고기와 가죽은 우리가 나누어 가지마. 이것이 나 아버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 자식된 도리로 아비를 죽게 둘 셈이냐. 곰 잡아서 효도 한번 크게 하는 거지. 쏟아지는 말들이 돌석이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돌석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그는 아버지를 죽인 천하의 불효자가 되어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승낙한다면 자신의 손으로 형제 같은 고미를 사지로 몰아넣는 꼴이 됩니다. 돌석이의 머릿속에 어제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던 고미의 뒷모습이 스쳤습니다. 그래, 녀석은 이미 멀리 도망갔을 거야. 내가 그렇게 모질게 쫓아냈으니 굴에는 없을 거야. 안내하는 척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시간을 끌면 어쩌면 둘 다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소년이 붙잡은 썩은 동아줄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역시 효자로구나. 사람들은 환호하며 사냥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창날을 가는 섬뜩한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늙은 사냥꾼은 숫돌에 시퍼렇게 날을 세운 사냥칼을 돌석이의 눈앞에 들어보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앞장서기만 하면 내 이 칼로 단숨에 놈의 숨통을 끊어주마.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칼날이 마치 돌석이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석이는 자신의 선택이 불러올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예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냥꾼들의 행렬은 장례 행렬처럼 침울하고도 살기등등했습니다. 창과 도끼를 든 장정 10여 명이 뿜어내는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선두에 선 돌석이의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일부러 고미의 은신처인 바위 절벽과 정반대 방향인 음지 골짜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험한 길을 택해 사냥꾼들의 힘을 빼고 시간을 끌 작정이었습니다. 제발 멀리 갔어야 해. 백두대간을 넘어 아주 먼 곳으로 도망쳤어야 해. 속으로 수만 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시진 2시간 넘게 산을 헤맸지만 짐승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자 사냥꾼들 사이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돌석이, 이 길이 확실한가? 짐승 똥 냄새도 안 나는데
장정 하나가 씩씩거리며 따져 묻자 돌석이는 짐짓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이쪽이 워낙 험해서 놈이 숨기 좋은 곳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러나 돌석이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석이는 사냥꾼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하며 비탈길로 굴러 떨어지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악사람 살려. 요란한 소리에 사냥꾼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숲의 정적을 깨뜨려 혹시라도 근처에 있을지 모를 고미에게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의 멱살을 잡아일으킨 건 늙은 사냥꾼이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수작 부리지 마라. 내 놈이 일부러 소리를 내서 곰을 쫓으려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노인은 돌석이를 거칠게 내팽개치고는 코를 벌름거리며 허공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돌석이가 애써 외면했던 바위 절벽 쪽, 바로 고미의 굴이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이쪽은 허탕이다. 놈의 냄새는 저쪽에서 나고 있어. 아주 진하고 슬픈 냄새가 나는군. 노인의 말에 사냥꾼들은 일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돌석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요. 거긴 절벽이라 위험해요. 곰은 절대 저런 곳에 없어요. 돌석이가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지만 장정들은 돌석이를 밀쳐내고 바위 절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인 사냥꾼의 감각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넘어지며 눈밭에 처박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기어 일어나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제발 굴이 비어 있기를. 고미가 어제 자신의 모진 짓에 상처받아 아주 멀리 떠나버렸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절벽 근처에 다다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새로운 발자국들이 굴 주변을 어지럽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밖으로 나가는 발자국이 아니라 다시 굴 쪽으로 돌아오려고 서성거린 흔적이었습니다. 고민은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돌석이에게 쫓겨난 후에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형이 있는 곳 주변을 맴돌며 밤을 지새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찾았다. 놈이 저기 있다. 선두에 선 사냥꾼이 소리쳤습니다. 벼랑 끝 하얀 눈 위에 검은 형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곰이었습니다. 녀석은 도망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몰려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창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오자 곰이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 천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포효가 태백산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이자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짐승의 비장한 울음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돌석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소리는 돌석이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형, 나 여기 있어. 도망가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돌석이의 눈앞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사냥꾼들의 살기 어린 고함소리와 고미의 포효가 뒤섞인 숲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절벽 위. 사냥꾼들은 창을 고쳐주며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고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뒤는 천 낭떠러지였고 아픈 번뜩이는 쇠창살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고미는 공격할 태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에 무언가를 소중히 문 채 애처로운 눈빛으로 사람들 뒤편에서 달려오는 돌석이를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쏴라 놈이 달려들기 전에 숨통을 끊어 우두머리에 고함과 함께 사냥꾼들이 일제히 창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돌석이가 비명을 지르며 포위망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쏘지 마세요. 제발 쏘지 마세요. 돌석이는 사냥꾼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살기에 눈이 먼 사냥꾼들의 귀에는 소년의 외침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발치듯 날아든 창과 화살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피해라. 돌석아. 누군가의 외침과 동시에 날카로운 창 하나가 돌석이의 방향으로 잘못 날아들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꼼짝 않고 서 있던 고미가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사냥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자신의 거대한 몸뚱이를 방패 삼아 돌석이의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퍽, 퍽, 퍽.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돌석이 대신 창과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낸 고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거미야. 돌석이의 눈앞에서 거대한 산 같은 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흩뿌려졌습니다. 쓰러지면서도 고미는 돌석이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몸을 비틀어 바닥에 누웠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고미의 입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사람의 형상을 닮은 뿌리 식물.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천년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들도 보았습니다. 맹수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것이 자신의 먹이가 아니라 바로 인간을 살릴 영약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미는 어제 돌석이에게 쫓겨난 뒤 산을 떠나는 대신 아픈 아버지를 둔 돌석이를 위해 가장 깊고 험한 골짜기를 뒤져 산삼을 캐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 다시 이 위험한 곳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돌석이는 피투성이가 된 고미의 목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이 바보야. 왜 도망가지 않고 이게 뭐라고 목숨을 버려. 뜨거운 눈물이 고미의 털을 적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고미는 흐릿해져 가는 눈을 들어 돌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듯.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거칠고 따뜻한 혀로 돌석이의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 형, 나는 괜찮아. 점점 고미의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따뜻해했던 천이 식어가고 돌석이의 품 안에서 쿵쿵 뛰던 심장 소리도 멈추었습니다. 태백산의 바람도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돌석이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이 절벽을 타고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제야 사냥꾼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붉게 물든 눈밭 위에는 주인을 잃은 산삼 한 뿌리와 인간보다 더 인간다웠던 짐승의 주검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늘도 울고 땅도 울만한 슬프고도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거대한 곰을 잡았다는 소식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나왔고 집집마다 고기 굽는 냄새와 흥겨운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석이를 영웅 취급했습니다. 어린 것이 참으로 장하다 곰굴을 정확히 찾아내다니. 역시 효자는 하늘이 돕는구나.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돌석이의 고개는 죄인처럼 더욱 깊숙이 떨구어졌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돌석이에게는 고미의 비명소리를 덮으려는 악마들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돌석이의 손에는 핏물이 배어나오는 헝겊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약속대로 건네준 고미의 쓸개와 고미가 목숨 걸고 가져온 산삼 한 뿌리였습니다. 그것은 약재가 아니라 친구의 살과 피였고 목숨값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석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약탕관을 올렸습니다. 약을 다리는 내내 시커먼 연기와 함께 비릿하고 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가 마치 고미의 원혼이 뿜어내는 숨결 같아 돌석이는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버지, 약 드세요.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새까만 탕약을 아버지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입을 벌려 그 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꿀꺽, 꿀꺽, 목을 대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돌석이의 심장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시는 것은 약이 아니에요. 제 친구의 생명이에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돌석이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이것이 고미가 원했던 일이라고. 녀석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효험은 놀라웠습니다. 옹담과 산삼의 기운이 퍼지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에 거짓말처럼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차가웠던 손발에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내 지성이 하늘에 닿았구나. 산신령님이 우리 부자를 살리셨어. 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돌석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마신 약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인지 꿈에도 모르는 아버지를 보며 돌석이는 그저 메마른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네, 산신령님이 도우셨지요. 돌석이는 대답 대신 씁쓸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곰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했지만 돌석이는 고기 한 점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무도 모르게 챙겨온 고미에 검은 털 한 줌을 뒷마당 감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곳은 돌석이가 가장 좋아하는 양지 바른 곳이었습니다. 흙을 덮으며 돌석이는 다짐했습니다. 이 죄책감과 슬픔은 평생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업보라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아니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고미의 목까지 덤으로 사는 죄인된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 아버지가 평온하게 잠든 시각, 돌석이는 툇마루에 앉아 어둠에 잠긴 태백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예전처럼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돌석이에게는 더 이상 예전의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과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친구가 영원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쓴 약을 삼키듯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바뀌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앳된 소년이었던 돌석이는 이제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중년의 사내가 되었습니다. 고미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었던 아버지는 그 후로 10년을 더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느 따뜻한 봄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한 돌석이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담담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돌석이는 홀로 그 낡은 초가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혼인을 하지 않았고 그 누구보다 산을 잘 알면서도 2번 다시는 사냥 도구를 손에 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 약초를 캐고 산짐승들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몰래 사냥꾼들의 올무를 치우는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산신령의 친구라 부르며 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다 마을 사랑방에서 예시이야기가 나올 때면 사람들은 전설처럼 전해지는 소년과 곰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지만
돌석이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해질 무렵, 돌석이는 지팡이를 짚고 익숙한 상일을 올랐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젊은 날 고미와 함께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던 그 바위 절벽이었습니다. 절벽 위에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두터운 이끼가 덮여 있었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돌석이는 품에서 잘 익은 삼배 하나를 꺼내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지냈느냐? 나도 이제 늙어 산을 오르는 게 예전 같지가 않구나. 돌석이는 바위에 걸터앉아 땀을 훔쳤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그 바람결에는 흙냄새와 마른 잎 냄새, 그리고 그리운 짐승의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돌석이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반추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은 오랜 시간 속에서 그리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감사함으로 승화되어 있었습니다. 고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돌석이는 그 숭고한 생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너편 산등성이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석이가 눈을 뜨자 억새풀 사이로 검은 짐승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어미곰과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아기곰 한 쌍이었습니다. 아기곰은 호기심이 많은지 자꾸만 뒤쳐져 장난을 쳤고 어미곰은 그런 새끼를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곰들의 모습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장난치던 아기 곰이 멈춰서서 절벽 쪽에 앉아있는 돌석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 수십 년 전 동굴 속에서 자신의 품을 파고들던 그 눈동자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돌석이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가 먼 길을 돌아 다시 찾아와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도 잘 살고 있구나. 그거면 되었다. 돌석이가 나지막이 속삭이자 아기 곰은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한번 까닥이고는 어미를 따라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곰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만이 남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돌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돌고 돌아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것을, 산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모든 이야기를 품어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돌석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숨소리처럼, 혹은 다정한 자장가처럼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태백산 골짜기에는 지금도 눈이 내리면 전설 같은 이야기가 메아리 친다고 합니다.